좀 전에 우리 유성국 교수님께서 이제 TTA가 지금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PGA 419에서의 지금 스마트 헬스 이렇게 표준을 어떻게 기술 중심으로 특히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가 가지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면은 저는 ISO TC 215 헬스 인포메틱스이고 그 중에서 이제 워킹 그룹 11을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디지털 헬스라고 해서 저희가 2019년에 이제 대구에서 우리 TC2로 총회를 하면서 이제 이 태스크 포스에 대한 부분을 나름 이제 에이징인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는 어떤 그런 이제 태스크 포스를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오면서 이 태스크 포스를 워킹 그룹으로 아예 성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워킹 그룹 컨비너가 또 이제 올 1월부터 이제 우리 TC2로 체어를 맡은 지금 이제 타드 쿠퍼라고 우리 뭐 한국에서는 자주 오고 대구에 우리 또 IH 커넥터손 뭐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자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여기에 이제 묻어서 뭐 그냥 코 컨비너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포럼은 아까 제가 뭐 축사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표준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같이 이렇게 이제 하나의 법인으로 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까? 뭐 그런 형태로 환자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참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보건의료 정보 특히 이제 보건의료 기술 영역에서 표준화해서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고민은 이 ISO TC 215 ISO보다 HL7 사실상의 표준 기관이 훨씬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TC2로 체어를 하고 있는 타드 쿠퍼가 자기가 하고 있는 표준을 HL7에 가져가서 지금 표준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HL7 표준은 사실상의 표준 기구이지만 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미국 NC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표준 기관에 가서 뭐 기고서나 이런 걸 내도 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표준 주도권이 이렇게 나름 이렇게 다른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노? 사실 이제 이 고민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럼이 먹고 살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컨포먼스 테스팅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잘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마트 헬스 표준 포럼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기술 표준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코드에 대한 특히 이제 스노맷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정보원이 지금 우리나라 전 의료기관 8만여 개 의료기관에 대한 이 스노맷을 보급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의 라이센스를 사서 지금 이제 지원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역할과 더불어서 이제 이 HL7 파이어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잘 지금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타드급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이 PDH 프레임워크를 한번 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결국 퍼스널라이즈드니까 테일러드 뭐 이런 이야기 맞춤형이잖아요. 그럼 맞춤형 하려면 뭔가 뭐 개인이 주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뭐 저도 이 표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제 건강 기록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제 이게 사실상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진료 검사 뭐 영상 이런 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라이프 로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비헤이비얼한 어떤 그런 어떤 행위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을 같이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용어를 Personalized Digital Health Record라는 PDHR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어떤 그런 이제 건강 기록을 갖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록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다 근거 중심에 어떻게 보면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건데, 지금 요 옆에 질병청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중앙 뭐 인체자원은행 이런 쪽에 가면은 한번 우리가 병원에서 티슈 조직, 암 조직 뭐 이런 거 이렇게 한번 동의하고 나면은 한 번으로 끝이에요, 그죠? 그 내 자원을 어떻게 썼는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뭐 요즘 그래서 뭐 알려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자원을 연구에 잘 활용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반대급부를 이렇게 줘야 맞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이제 이 다이나믹 컨센트, 역동적 동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포괄적 동의를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 데이터를 쓸 때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동의 체계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특허 지금 출원을 이제 코드화 시켜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귀찮잖아요. 그렇죠. 한번 동의하면 끝나는 건데 이걸 계속 동의를 팔로우 한다라는 거가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쉽지 않은 거는 컴퓨터가 잘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특허로서의 저는 이제 의미가 나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소위 동의 체계를 가지는 이제 PDHR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환자가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그러니까 사람이 개개인이 주도한다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건강 관리 이 부분이 뭔가 이를테면 이제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합쳐져서 서비스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영역이 노인입니다. 노인. 그래서 뭐 저도 노인이고 또 앞으로 이제 점점 우리가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커뮤니티가 지금 어떻게 인발바할 거냐. 이미 우리가 지금 뭐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노인 그러니까 부부 같이 살거나 안 그러면 혼자 살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족, 세 가족 뭐 예전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도 가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노인이 혼자 와서 이를테면은 병원 이렇게 진료받고 가고 뭐 이런 경우가 허다한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주거 환경부터 생활 환경에서 지금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어떻게 여기에 지금 잘 인발부해서 뭔가 역할을 할 거냐, 그게 더욱더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돌봄 케어, 뭐 사회복지 측면에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결국 그 사람에 맞춰준 어떤 그런 서비스가 가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영어로는 데이터 사바란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데이터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서 받아온 자료,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의사 투약, 그러니까 처방전이나 안 그러면 내가 뭐 그러니까 유전 검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유전 검사 결과 보고서 뭐 영상 찍은 거 온갖 어떤 그런 그러니까 자료들이 병원 자료들이 사실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확도가 높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확도가 높은 자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 뭐 우리가 연속 혈당계처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마니터링하면서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획득하는 어떤 그런 자료가 분명히 무슨 역할을 할 거야. 그거를 인공지능한테다가 네가 한번 그러니까 학습을 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답을 한번 그러니까 줘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은 그 자료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를테면은 내가 병원에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그다음에 때때로 그 자료를 이제 필요로 하는 뭐 그러니까 제약사 포함해서 온갖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로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유통을 시킨다고 했었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 사실상 아주 중요한 데이터 주권의 어떻게 문제이고 변호사한테 물으면은 당연히 그거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시비가 걸립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상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은 점점 이렇게 복합적인 융합 영역으로 가면은 온갖 사람들이 다 인발부해야 되고 특히 노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멘탈과 관련된 뭐 목사 신부님 뭐 스님 온갖 도사님들도 같이 함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이 그러니까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지금 시대에 우리가 노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실은 데이터 애퀴지션 쪽에만 너무 어떻게 보면 집중돼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데이터 애퀴지션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생성 획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우리 애추리의 김성환 소장님이나 안 그러면은 뭐 아까 박성준 우리 그런 이제 메디컬 IP의 영상 AI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지식 뭔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면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발바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게 인공지능이 인발바하더라도 제일 우리가 희망하는 게 뭘 희망하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노인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만성질환만 잘 관리하면 되지 소위 암이나 뭐 특히 어떤 특정한 어떤 acute disease 그러니까 급성 질환이 안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관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게 예방의 관점이고 그러면 그 예방을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표시해 줄 건데.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뭐 GPS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내비게이터 이렇게 우리가 잘 쓰고 있지만 차량 내비게이터 잘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나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그러니까 그런 GPS 센서가 없었을 때는 정말 그 기술이 엄청난 기술이었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GPS 센서가 있으면서 이제 이게 훨씬 이렇게 유용해진 것처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건강 내비게이터에 있어서 뭐가 가장 핵심으로 등장할 건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난리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위즈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은 결국
이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가지게 되니까 유통 당연히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마이헬스웨이 이름을 상당히 잘 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정보 고속도로. 도로 내면은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가장 킬러 앱이 되겠습니까?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도 나도 쓰고 싶은 킬러 앱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결국은 헬스 내비게이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 내비게이터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지금 TC215의 워킹그룹 11의 타드 쿠퍼가 실제로 지금 이렇게 소위 표준 시리즈로 해가지고 퍼스널라이즈드 헬스 내비게이터 PHN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 아키텍처 잡아서 지금 이제 HL7하고 지금 이제 협력해서 지금 이렇게 표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왼쪽에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활용할 거냐, 오른쪽은 어떤 서비스를 그러니까 주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3차 마일스웨이 사업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본원, 그 다음에 분당 서울대병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서울, 이런 아마 컨소시엄들이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실제로 활동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소시엄에서도 이제 결국 제일 핵심이 어떤 킬러 앱을 만들어서 결국 고객을 만족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저게 지금 EU에 지금 이제 소위 저게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사실 드래프트 그러니까 나름 링크드인에서 제가 저걸 이제 카피해 왔는데요. 근데 앞에 지금 있는 우리 이 그러니까 복지부 마이헬스웨이 자료하고 실제로 지금 EU의 이 자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느껴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EU는 개인 건강 자료, 개인을 아주 어떻게 보면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건강 데이터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내 패밀리가 내가 뭔가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 중간에 이렇게 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앞에 이 자료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양쪽의 서비스와 기술이 있지 개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앤 시큐리티 같이 이제 고려를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공유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데이터 공유 그토록 진료정보 교류도 하고 온갖 것 많이 했는데 왜 지금까지 데이터 교류가 왜 안 돼? 왜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밑에 있는 EMR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한국에서는 저 EMR 시스템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 예타 3번 했습니다. 예타 3번. 제일 최근에 예타 실패해서 이제 가져간 게, 그러니까 PHIS, 우리 고려대 이상한 교수가 가져간 그 프로젝트이 실제로는, 프리시전 메디슨 정밀 의료에 HIS를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P-HIS입니다. 그게 사실은 3차 예타 실패하고, 이제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 지금 이제 클라우드 EMR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유니버스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3번이나 예타 실패했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저 EMR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선두주자인 에픽, 그다음에 세컨 주자인 서너,
그죠? 뭐 그다음에 얼스크립트 뭐 우리 지금 전일옥 대표님도 그러니까 중소병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넘버원 그죠? 예. 그러면은 이런 그러니까 EMR의 사실 표준화를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같이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예, 그게 이제 심이라는 뭐 클리니컬 인포메이션 마들 이니셔티브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소위 유타에 있던 스탠퍼가 나름 뭐 그러니까 체어를 하면서 가고 있지만 사실 이게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키타입 중심의 뭐 이런 그러니까 표준 어떤 모델들하고 그다음에 HL7 그러니까 림 중심의 어떤 그런 모델들하고가 기본적인 우리가 이 임상정보 모델에서 사실 합의가 잘 안 돼요. 예, 뭐 그게 세계적으로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그러니까 사실상 될 리가 만무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밑에 이 표준화는 뭐 거의 요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지금 계속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이제 아주대 박명훈 교수가 이제 뭐 한편으로 보면은 열심히 그러니까 잘 이렇게 이를테면은 요리를 잘 한 부분이 이제 CDM을 들고 와서 그러니까 커먼 데이터 모델 그러니까 딱 들으면은 금방 이렇게 그러니까 용어가 금방 이렇게 귀에 익으니까 그걸 실제로 이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커먼 모델로 해서는 지금 이 커먼 모델이 요 위에 이 EMR 시스템 위에 올라오는 순간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커먼 데이터 모델도 사실상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어떻게 보면 스키마를 가진 어떻게 보면은 딱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소예요. 그럼 그 그럼 EMR 저장소가 있는데 그 위에 어떻게 보면은 특정 목적의 저장소를 가지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 지금 그러니까 공유 모델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그게 사실상 잘못된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냐? 바로 이 FHIR입니다. FHIR. 그러니까 Faster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그래서 뭐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IBM, 구글 뭐 그러니까 소위 애플 그죠?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 예. 어디라도 아마존 뭐 예,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글로벌 IT 회사들은 다 예, 이 파이어 라이브러리와 파이어를 그러니까 나름 지원하는 그러니까 그룹들을 지금 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행히 이제 우리 이제 보건의료정보원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예, 고맙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게 파이어 서버가 이렇게 생기면 그 위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에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가 다 이렇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도가 결국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진 이제 국통밥익 뭐 사업단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스마트 헬스 표준 포럼에 지금 이제 백농민 지금 이제 회장님이신데 백농민 회장님이 뭔가 큰 역할을 하신다고 듣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사업에 지금 이런 그러니까 파이어 서버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뭐 그러니까 전 대표님도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뭔가 솔루션 프로덕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빨리 만들어서 파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빨리 파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에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하고 요 맨 밑에 있는 요 그림이 사실상 여기 제가 이제 사실 밑에 저 표준은 진행을 하다가 여력이 안 돼서 사실 뭐 중간에 드랍을 했는데 저게 이제 디지털 엘더리 홈케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표준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사실 우리 대학에 이제 연구하시는 교수님의 기술인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 사실은 있어야만 국제적으로 나가서도 그 표준을 확립하는데 어떻게 보면 탄력을 받습니다. 기술 없이
기술 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문서로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문서로만 남는 거지 그 표준의 가치가 덜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살아서 움직이면서 계속 쓰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 저렇게 지금 이제 점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결국은 그 힘들어지는 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예. 그게 가장 핵심인 거죠. 예. 지금 뭐 인공지능 뭐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경도 인지장애 MCI라고 하는 경도 인지장애 노인 그러니까 치매 초기 환자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분 대화를 집에서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들어가면서 아까 돈을 얼마 지불했는데요. 아까 뭐 어디 다녀오셨는데요. 그 기억을 어떻게 보면 해상시켜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러니까 인크리멘탈 러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엔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3세대 딥러닝 기술 가지고서는 인크리멘탈 러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4세대 소위 인공지능 엔진을 개발을 해서 이 브레인에 관련된 문제부터 포함해서 다 어떻게 보면은 해결을 해주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유성국 교수님도 디지털 세라피딕스 디지털 치료기기에 관련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 서울대 비만 지금 약도 뭐 열심히 개발하시고 해부학 하시면서 지금 기초연구 열심히 하시는 최영진 교수님 발표 논문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비만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이 디지털 세라피딕스가 나오면서 이 소위 디지털 바이오마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세라피딕스 지금 우리 뭐 TC2로 워킹그룹 11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IS를 위해서 지금 MP 단계에 지금 프로덕트 리콰이먼트에 대한 지금 그러니까 DTA에서 DTA 제시카가 와서 지금 그 표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디지털 세라피딕스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많거든요.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유압 전에 저도 인발부에서 지금 오늘 내일 아마 발표가 나지 싶은데 이 이명치료기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 치료기기 가장 좋은 영역이 어디냐? 답 없는 질병 치료에 쓰면 된다. 그건 뭐 이를테면 우리가 뇌 관련된 ADHD나 뭐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원인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북대 신경과 교수님 한 분은 요 글래스를 스마트 글래스로 만들어서 여기에 뭐를 그어주는 이렇게 줄을 그어주는 솔루션을 특허로 해서 지금 만들어서 지금 뭐 다큐원에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파킨슨 질병이 오면은 동결보행 가다가 갑자기 걸음이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보행이 잘 안 되잖아요. 운동 장애가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요 글라스에 줄을 그어주면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걷는다. 그런 솔루션을 그거는 의사가 나름 이거 같이 합시다. 그러면 IT 하는 사람들이 땡큐. 그런 걸로 가시면은 좋다. 그래서 항상 같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의 토탈 케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 말이 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상 그러니까 퍼스널라이즈드 디지털 헬스인데 이게 뭐 우리가 키워드를 찾으면은 홈 하스피탈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병원만큼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집이 되면 된다. 지금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지금 제일 저는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되면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처럼 헬스 데이터 뱅크도 되고 뭐 온갖 거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요 슬라이드에서 가장 제가 방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다시 CDM 들고 나오지 마세요.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한 번 실수했으면 됐지. 제가 박명 교사한테도 뭐 자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도 이야기하고 당신 그러지 마라. 당신은 의약품 부작용 쪼개만 해. CDM이 그게 단지 표준을 가지고서 지금 온갖 데 다 쓴다고 하면 어떡하냐.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논문 요게 이제 소위 프렐티 노쇠에 관련된 이게 노쇠 코호트 사업단을 제가 5년 전에 경희대 우리 원장환 교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서 가서 보니까 이 데이터가 괜찮은 데이터들이 계속 있어요. 한 전국에 10,000명 데이터들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 분석을 해서 논문을 이제 퍼블리시를 했더니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제론톨로지에서 리뷰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지금 TC1호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계속 해외 사람들이 뭐라고 이슈를 제기하냐면은 의료에 관한 문제 중에서 특히 의사의 인발부가 필요한 클리니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기술 표준에 가져오지 마라. 그런데 지금 사실상 웬만한 그러니까 표준 측면에서 봐줬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다 표준이 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중심으로 가는 표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TS로 이렇게 타겟팅 하다가 드랍을 하고 지금 TR로 지금 다시 우리 지금 TTA 지원을 받아서 지난 4월에 회의에 가서 지금 이렇게 PWI로 지금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발표하니까 이제 루마니아에서 이런 그러니까 논문 나와 있고요. 지금 또 제가 이제 저녁에 가서 리뷰해야 되는 논문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왜냐하면 프렐티가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러니까 사망 직전에 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듣더니만은 DTA 제시카도 나도 좀 인발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웰컴.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타드 쿠퍼가 지금 이제 그 HL7하고 아이소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표준을 만들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냐면은 지금 요 UC 어바인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픈챗 CH입니다. 챗 할 때 오픈챗. UC 어바인의 도움을 그러니까 레메식하는 이제 인도의 교수님하고 이제 그쪽 그룹에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가만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하신 분들은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딥러닝과 심볼링 AI 그러니까 날리지 베이스드 모델의 어떻게 보면은 융합이구나.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세대 엔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런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되겠다. 그러니까 호주의 타스메니아 강병호 교수 뭐 리펄드 엔진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딥러닝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떤 그러니까 난리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해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쓸 수 있으면은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파이어가 제가 다시 뭐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요. 요 보건의료 정보원 요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온라인 강좌 핵심 기초 강좌 그것도 우리 미국 유타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DC 쪽으로 옮긴 그러니까 미터에 이재훈 박사가 좀 강의 온라인 강의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초 강좌 열심히 들어보시면은 파이어 기본 지식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